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주말간 큰 움직임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마 뭐 주말에는 항상 이런 식의 패턴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업비트상 15일선, 50일선 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무난하게 오늘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패턴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 애들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 뭐 리플 테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주말에도 아반티스나 뭐 바운드리스나 이런 애들이 크게 롬바드, 웜홀 이런 애들 크게 올라가고 있다. 이 소리 뭐예요? 알트코인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불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어떤 이슈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유동성 고갈의 블랙홀, 기관이 빨아들이는 순간 가격은 폭발한다. 비트코인 시장은 평범한 강세장이 아닙니다. 기관들이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현재 1430만 BTC, 비요동 공급량의 사상 최대치인 1430만 개, 현재 유통량의 1992만 개 중 72%가 매물이 안 나온다. 유통되는 물량이 반토막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고래 그리고 상어들의 폭풍 매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0개 이상의 고래들과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어들이 신규 채굴되는 물량의 300%를 흡수 중이다. 제가 요거를 진짜 계속 강조 드리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고래 상어, 그러니까 추가 공급되는 거 이전 거는 아예 논외로 두세요. 논외로 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더 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차트 볼 필요가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신규 채굴되는 물량보다 적게 그 매집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게 줄어드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반감기 때문에 매집이 뭐 적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걸 어떤 거랑 봐야 되냐면은 이런 ETF와 기관들이 사는 물량만 어차피 순매집이 확인되거든요. 순매집이 이게 채굴되는 물량보다 많은 시기에는 그냥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얘네들이 덤핑해야지만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구성에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전략 보유 기업들과 ETF 총 보유량은 224만 개에서 288만 개, 무려 30%, 2025년 들어서. 그러니까 이 소리 뭐예요? 이게 2024년 말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간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죠. 홀딩 하는 게, 뺏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말 600만 BTC가 잠길 전망이다. 피델리티가 장기 보유자와 기업 재무가 합쳐서 600만 이상을 묶어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행량의 28%, 반 이상이 유통 불가능한 자산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계속 잠기고 계속 매수가 됩니다. 거래소 보유량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거래소 보유량 보면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사실 이거 이외는 전부 다 매집됐다라고 보더라도, 왜냐면 다 콜드 체인 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콜드 월렛이죠. 콜드 월렛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이외의 물량들은 다 매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거래소 코인을 빼서 개인 지갑으로 계속 넣고 있어요. 그리고 온체인 지표 MVT 골든 시그널을 봤을 때 현재 이게 안 나왔고, 현재 과열은 아니다. 수준의 이제 올타임 하이 돌파하고 15만 달러까지 열려 있고요. 연준 금리 인하 25bp 내려가고, 또 추가 금리 인하 2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채굴 리스크 테더 쪽에서 우루과이에서 그 채굴 산업 진행하는데, 전기료 때문에 채굴이 멈췄습니다. 전력 단가 높은 지역에서 채굴하기 힘들다는 지역, 시레이트는 저렴한 전기 지역으로 더 몰리게 된다. 저렴한 전기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저렴한데 다 쓰겠죠. 저렴한데 다 쓰고 나면, 지금 일단 비싼 데는 이제 안 돼요. 테더 돈 엄청 많이 법니다. 근데도 안 돼요. 그 저렴한데 가가지고 할 텐데, 저렴한데도 다 올라가겠죠. 또 인플레이션 반영되겠죠. 우리나라도 서울 부동산 폭등하면 경기 수도권 뭐 인근 이렇게 폭등하고, 지방 지역 거점들 폭등하면 그 주변으로 그 훈풍이 들죠. 똑같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이런 전기실로 싼 데서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전기료 싼 데는 전기 인프라가 좋지 않아요. 전기료가 그냥 쌀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자본들이 들어와서 확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버티던 이제 인플레이션들이 또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 수직 폭등하게 된다. 그나마 싼 데서 이거 채굴해서 매도를 해주면 그나마 되는 건데, 이것마저도 얘네들이 열심히 매집해가지고 오히려 물량 잠가버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사실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채굴자들의 이 채굴의 열풍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갑니다. 채굴의 열풍이 끝나고 나도 문제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투자자산 논리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라기보다 완전히 어나더예요. 그냥 어떤 경우에도 이게 뭐라 그럴까, 장기 같은 데서는 외통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통수는 보통 이제 내가 외통수를 주는 거야. 비트코인은 매번 외통수를 시장에다 두고 있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경제가 폭망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폭등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 내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방금 들은 이런 예시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예시. 원가를 줄여도 그거를 다른 데는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데에 있는 자본들이 내려와 가지고 미친 듯이 거기다 투자해서 가는 거죠. 사실 테더도 그런 걸 노렸던 거죠. 우루과이에서.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데도 채굴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구조적인 변화 있고, 기관 장기 보유자 묶이고 ETF로 제도권 흘러 들어온다. 이 물량이, 이 들어오는 물량이요, 이 유입되는 물량이 공급되는 것과 동등해지는 수준 정도는 와야지 우리가 이제 차트 보고 플럭추에이션 보는 건데, 이게 근데 그게 어떻게 동등해질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전에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긴 한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6천이잖아요. 1.6억 1.6억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공급량이 하루에 3,400개 되죠. 근데 그거에 3배 정도가 그 수급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냥 이거를 하루에 공급되는 양을 1.6억 원이라고 칠게요. 그냥 우리가 이해되기 편하게. 한 개를 공급하는데 ETF나 기관의 매집이 3개가 매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1.6억에서 3배가 돼서 4억이 됐다고 쳐봐요. 4억이 됐다고 치면은 4억보다 더 가죠. 1.6이니까 5억이죠. 5억. 5억인데 5억 이상 되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 이게 5억이 되면은 얘네는 어떻게 돼요? 한 개 매집하게 되는 거죠. 홀코인,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5.4억 써가지고 5.4억 써서 한 개 매집하게 돼. 지금 이게 돈을 쓰는데 5.4억 쓴다고 치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5.4억 써. 근데 한 개는 5.4억이야. 이해가 되죠? 해시레이트도 또 올라가겠죠? 요렇게 요게 맞아지는 거예요. 5.4억 5.4억. 그래서 이때 되면 비트코인은 한 개 채굴하는데 한 개 매수한다. 이 한 개 채굴된다. 공급된다. 이해되나요? 이거 전까지는 뭐다? 사실 차트 볼 필요 없다. 뭐 단기적인 여러분들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는 그런 걸 봐야겠지만은 요거 전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개를 채굴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갑자기 폭등했어. 여러 가지 이런 재반적인 이유로. 그럼 지금 다시 예를 들은 1.6억 개가 시장에 1.6억 원의 가치가 밸류가 시장에 공급되죠. 그럼 현재 들어오는 물량은 5.4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에 10억으로 그냥 치솟았다고 칩시다. 10억으로 치솟았어. 근데 아까 시장에 매일 들어오는 돈은 5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 개가 시장에 공급되는데 얘네는 0.5개 사는 거죠. 안 되죠. 이럴 때부터는 이제 봐야 된다. 근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기존의 물량 잠기는 건 이제 그 다음에는 기존 물량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기존 물량을. 근데 이거는 공급에 대한 양보다는 적게 사는 거지만 이런 라인까지 온다라는 거. 그러면 대충 계산했을 때 어때요? 대충 계산했을 때
그럼 1.6억을 패시브로만 5.4억 3배를 매집하는 건데 대충 계산하면 3배 간다는 소리예요. 대충 계산하면 이게 5.4억 돼서 이제 패시브로 들어오는 것과 공급되는 게 같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공급되는 물량만큼 사네. 그러면 그냥 가격이 스테이블해지겠죠. 그때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측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오늘 주말이니까 뭐 특별히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읽지는 않고요. 그냥 1시간 봉만 체크해보면 일단 매물대 부근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러가지로 혼조세 매물들 겹쳐있고 수급 데이터도 뭐 어렵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방향으로 원웨이를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은 자리다. 그냥 뭐 이제 차트 작도하시는 분들은 여기 선 그어놓고 반등 볼 텐데 뭐 대충 그렇게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말간의 박스권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매물대 115K에서 놀 것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인 트레이딩 아이디어 주말에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무료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